한영숙 유의 승무 기능 보유자 이혜주. 1947년 10월 1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스승 한영숙으로부터 승무를 이수받았고 명무 한영숙은 또 우리춤의 대가였으며 오늘의 우리춤이 있게 한 친할아버지인 한성준으로부터 춤을 물려받았다. 이혜주가 정식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때 국립국악원에서 승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였다. 어려서부터 재능을 나타낸 이혜주는 각종 상을 휩쓰는가 하면 서울대학교 4학년 때에는 문공부 주최 신인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69년 여름 대학원에 입학한 이혜주가 명무 한영숙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한영숙 승무 강습회에 참가하면서부터였고 한영숙은 이혜주를 수제자로 발탁하였다. 이혜주 교수가 80년대 창작춤들이 있는데 그 1987년 6월에 서구극장 안에서의 정식 공연으로 바람맞이라는 창작춤을 공연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했는데 현악기란다든가 관악기란다든가의 사용이 없이 순전히 사물놀이, 타악기 만으로 된 반주에 맞춰서 지금 창작춤을 만들었던 거죠. 바람맞이. 타악 중심으로, 사물놀이 중심으로 반주를 하면서 공연을 했다.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지만 내 춤은 타악과 부딪히는 춤을 춘다라는 발상을 한 거거든요. 87년 초에 박종철 군의 그 고문 치사 사건으로부터 해서 그 민주화를 향한 어떤 열기가 막 불같이 일어날 때에 이혜주 교수가 말하자면 그와 같은 사회 현상을 춤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막 솟구치고 있던 때여서 그 대학의 교수이고 지도 교수였던 이혜주 선생이 학생들이 벌인 출정식에 나가가지고 그 바람맞이 춤을 췄어요. 원래 연운 무대에서 했던 게 너무나 이제 반응들이 좋으셨고 또 그 당시 선생님께서 그 춤패 동아리를 이끄셨는데 그때 학생들께서 우리도 한번 보고 싶다 그렇지만 그
극장에서는 보지 못한 기회를 학교에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총학에다가 요청을 했고 또 총학에서 선생님께 공연을 보여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이다 보니 선생님께서는 이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대요. 연극 무대에서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음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 날짜에는 또 그 일정들이 서로 어긋나서 결국은 그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럼 하루 밤 사이에 장단을 어렵지만 기본 장단이라도 익혀서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학생들이 하겠다 해서 정말 밤새 장단을 가르치고 그날 땡볕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보여주는 시간대에 맞물려서 시위대들이 학생들이 시위를 하겠다고 모여든 다른 광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가 선생님이 1시간 정도 혼자 공연을 하시는데 결국은 관람을 하던 학생들이 그 시위하고자 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고조가 될 만큼 이렇게 그 현장 분위기를 오히려 더 달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농경 사회의 일련의 한 주기적인 공사이고 씨 뿌리기에서부터 수확, 거두기까지 거기에 동원되는 이른바 이제 물, 불, 맨 앞에는 이제 씨가 있겠고 맨 나중에는 꽃이 있겠죠. 그것을 연결해서 옴니버스 스타일의 한 총극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과감하게도 물로서 상징되는 박종철 청년의 물고문의 죽음, 또 불로 상징되는 당시의 권인숙 양의 부천시 성고문, 이것을 농사 짓는데 햇빛과 물과 바람과 공기가 필요하듯이 바로 그런 죽음들이 하나의 생명체를 일으키게 하는, 사회를 새롭게 나가게 해주는 그 에너지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분이 얘기했듯이 사회가, 역사가 나로 하여금 이 춤을 추게 하니 내 거기에 부응해서 따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추게 돼서 예술을 받아들이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단순히 느지막하게 여유롭게 감상하는 그런 자세에서 그런 감상행위, 또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술적 실천이자 곧 역사적 실천으로까지 진전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이루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승무는 자연스럽게 몇천 년 역사가 축적이 돼서 자연스럽게 민족이 살아왔던 몸짓 그대로입니다. 삶의 몸짓이 깊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안에 인간의 희노애락, 슬프고 기쁘고 노엽고 즐겁고 그러한 모든 인간의 감정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막 맺힌 것을 푸는 동작이 많습니다. 장삼을 뿌리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의 본질은 뭐냐 했을 때 그거의 본질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몸짓의 본질, 인간 삶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로 승무의 그 사계, 추나 추동이 인간의 감정으로 나타내면은 또 생명의 과정으로 나타내면은 나서 자라고
더 수명 연장하고 그다음에 모습을 감춥니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저는 우리 스승님과 한성준 할아버지와 제가 역사를 연구하고 북만주 벌판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승무의 정신은 어떤 것이다. 그럼 지금의 현재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뭐냐? 나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승무에 대한 이해주 선생의 생각은 중생의 삶의 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삶의 문제를 극대화시켜서 어떤 표현을 만들어낸 그런 춤으로 이제 본 것이기 때문에 그의 춤에 대한 기본적인 그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승무는 나의 춤의 기본이고 치국춤도 승무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승무가 굿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하는 굿은 무당굿에서의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삶의 얘기를 묶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삶을 부추기고 못살게 굴고 하는 것이 서로 접합되면서 싸우면서 그걸 물리쳐 해결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굿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승무도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굿으로 볼 수도 있었다는 것이고. 1996년에 이제 이해주 선생이 그 스승 한영숙 선생이 돌아가시고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전통춤의 세계로 침잠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전통춤으로 다시 복귀 혹은 침잠하러 들어간 것만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또 더 먼 춤의 근원, 더 넓은 춤의 세계 쪽으로 이해주 교수는 갔어요. 그래서 이해주 교수가 그 이후로 그 중국으로, 몽골로, 시베리아로, 바이칼로 굉장히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도대체 우리 민족의 시원은 어디에 있고 우리 춤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이제 헤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토의 순례를 하면서 터벌림 춤을 또 춥니다. 무대에서 춤을 추지만 그게 현장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출 수 없는 추지 못하면 무대에서 추는 춤도 껍데기 춤이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춤을 새롭게 짜시고 또 즉흥적으로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또 춤을 만드시고
4.3 기념일 행사면 우리는 리허설을 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도착을 하셔가지고는 탐방을 하시는 거예요. 4.3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죽음을 이렇게 당하시고 막 묻어놨던 굴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헤치면서 갔어요. 이렇게 풀들이 많이 나 있으니까 그 현장을 그렇게 찾아다니지는 않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데리고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데리고 가고 그 다음 날에 그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출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4.3 사건의 현장에 없었던 우리의 세대에서는 그 감정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산 교육을 이렇게 시키시는구나. 선생님은 진정으로 이렇게 추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몇 줄 글을 보고 아, 이런 마음인가? 하고 추는 거와 정말 그 터의 기운을 느끼고 그걸로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이해주 교수가 그 생명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춤의 근원을 찾아서 가는데 결국 다다른 것이 춤은 생명의 몸짓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삶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동작만이 아니라 일의 동작만이 아닌 우리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발현과 관련된 동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주 교수는 또 달리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춤이 뭡니까? 얘기를 하니까 비움과 체움이라고 해요. 그 비움과 체움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춤사위가 바로 승무 살풀다이예요. 선생님은 항상 춤이 삶의 몸짓이다. 그러면서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는 움직임, 거기서부터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소리 지르면서 하는 발버둥,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뻗는 손동작, 발동작 이런 것들 가장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춤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춤의 근원을 찾다 보니까 이제 영가무도도 이야기하시고 그 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워야 하고 또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아야 하고 어떤 그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 영가무도의 동작을 보면 흔히 무용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보면 그 무용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여요. 단순한 몸짓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걸 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 몸짓이야말로 가장 단순한 듯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바람맞이 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얘기해야 할 춤이 썽풀이 춤이에요. 썽풀이 춤은 뭐냐면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거기에서 죽은 자를 위로하고 살은 자를 북돋는 어떤 그런 생사를 넘어서는 어떤 영원
그게 1987년에 6월에 한국의 상황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의지와 염원이 필요하던 때 그 배갈리기를 하고 나왔던 그 춤이 썽풀이 춤. 거리 한복판에서 있었던 현장의 굿이죠. 그분의 활동의 중심은 춤과 나. 나는 왜 이 춤을 춰야 되는가? 추어야 되는가였습니다. 춤과 나, 춤과 사람 사는 것, 춤과 인간, 춤과 사회, 춤과 인류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춤을 넓고 깊게 자신과 맞추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 노력 속에서 우리의 곳곳에 가령 그 맺혀져 있는 곳, 역사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야 될 곳, 민중 삶의 한 터전으로 되어 있는 곳을 춤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다 바쳐드렸거든요. 이 사진이 아마 1971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어떤 여학생이 앉아 있어요. 지금 돌담이 있고 기와 지붕이 있는 돌담 곁에서 어떤 뜰에서 지금 양주 별산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여성이 이예주. 근데 이 장면의 표정을 보면 소녀 이예주는 이 탈춤을 처음 본 사람의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것도 춤인가? 내가 알고 있는 춤은 궁중무용이나 아니면 민속무에서도 승무살풀이 같은 것들인데, 아니 이것도 춤인가? 하고 탈춤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표정. 그래서 이예주 교수가 이른바 역사맞이 춤을 즉흥으로 출 수 있었던 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춤의 모든 자원이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을 하더라도 춤이 나옵니다. 내 자신의 깨달음을 위하고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지, 춤이. 내가 도대체 뭔지, 내가 사는 게 뭔지. 동작 가지고 아무리 그 동작만 잘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총체적인 삶에서 이해가 되고 삶의 원리가 묻어난 게 춤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춤을 추면 춤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바라보면서 해라. 그게 마음의 거울이야. 자기를 반추하는 거란 말이야. 바로 춤이 그거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애주형을 불빛 찾는 청단이라고 받으셨는지요? 하늘나라에서 무슨 병괴가 생겨 젊은이가 잡혀가고 예맞고 죽어가니 서둘러 와서 지롱무 한 거리 출항하는 급전을 받으셨는지요? 불뚝딱에 올라간 노동자가 다 죽어가니 어서 건너와 생명사의 춤 한 자리 출하는 언명을 어렵지 못해 건너가셨나요? 4대강 5대양 6대륙이 죽어가니 어서 와서 물길, 땅길, 하늘길을 되살리는 새천지 세상춤을 추러 바삐 떠나셨나요?